투자 설명회를 벌였는데요. 우리 법인이 A라는 코인을 해외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소개 수당을 받아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시에 처벌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배 변호사라고 합니다. 진배 없다 할 때 진배입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11년간 재직을 하고 퇴직한 이후에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문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경제지능범죄 사건들을 많이 수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사수신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바로 유사수신 사건인데요. 보통 유사수신 사건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히 말해서 폰지 사기나 다단계 사기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나한테 돈 1억 원을 투자해. 그럼 내가 원금도 보장해주고 높은 수익률도 보장해줄게. 그리고 만약에 너가 다른 투자자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너한테 줄게 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돈을 편취하는 거를 유사수신 사기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유사수신 범행과 형법상 사기 범행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범죄지만은 통상적으로 유사수신 행위에는 사기 범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 유사수신 사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사를 할 당시에 느꼈던 게 생각보다 유사수신 사건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구나, 많이 발생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유사수신 사건이라고 하면은 코인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옥장판 같은 특정한 투자 종목을 제시를 하고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아주 고수익이 발생한다 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10%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너한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줄게 라고 속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을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변 지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받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적어도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수사했던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피해자가 법인을 설립한 다음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투자 설명회를 벌였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법인이 A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 코인이 매우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해외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되기 전에 지금 미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놓으면은 매월 20-30%, 많게는 60%씩 수익이 발생을 한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들은 대체로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선행 투자자가 있고 후행 투자자가 있으면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원금을 다 돌려받고 심지어는 수익까지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약 1000여 명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유사수신 사건의 피의자는 해외로 도주하지 않는 한 결국 검거가 되기 마련인데요. 진짜 문제는 주범을 형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주범이 돈을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동시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사수신 사건의 특징이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유사수신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소개수당을 받아갑니다.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소개시켜준 사람들을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그 피해자들이 유사수신 범행의 방조범으로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사수신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입건당한 피의자들은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사수신 업체에 소개하고 소개수당을 받아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유사수신 피의자로 처벌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유사수신 범행과 관련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보통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들은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감언이설에 속아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에게 속아서 투자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빠르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사한 피해자들을 모아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주범을 형사처벌을 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 추진 보전을 신청함으로써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간혹 유사수신 피해자로 입건되면 어떻게 하냐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유사수신 범행의 경우에는 이른바 계급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범격인 대표가 있고 그 밑에 센터장 혹은 지사장, 그리고 그 밑에는 모직책, 그런 간복격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해가긴 어렵고요. 만약에 본인이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유사수신 업체를 소개하고 소개수당을 받아간 일반 회원에 불과하다면 빠르게 발을 빼셔야 돼요. 발을 빼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선제적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수신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소개수당을 받아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유사수신 범행의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실제로 해당 업체에 투자를 하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본인은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를 한 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입건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설령 유사수신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면서 투자와 관련한 사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과정에서 유사수신 범행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유사수신 피의자로 이미 입건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처하셔야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유사수신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방문해 주시면 다수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